진짜 이런 분들도 저희 상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점검하니까 한 4,500인가 환급이 되더라고. 아, 대박이죠. 5년치를 환산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요즘에 이런 상담을 진행하면서 댕기면서 직원이 과거 5년 동안 지금부터라도 3명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점검받고 환급을 받는 걸 신청하면 너무 좋다.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 귀속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보험 함목 관련돼 가지고 고용보험이랑 이제 고용지원금 이 세 가지를 검토하면서 세금까지 환급되는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세금 환급까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4대 보험 환급이 세금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홈택스에서 이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고용지원금 내가 어떤 걸 받을 수 있지? 두 번째는 자,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 요율 때문에 내가 더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하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환급이 되는 시스템을 점검한다. 그럼 총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세금까지 내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낸 부분이 있다면 오바해서 관합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고용 관련돼서 내가 적용 못 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나중에 다시 신청해서 환급 받는 시스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이게 목재하는 회사인데요. 한 3, 40억 정도 매출하는 회사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상담을 좀 왔는데 어떤 상담을 하러 왔냐? 바로 지금 4대 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관련돼 가지고 우리 사업하고 회사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료 관련돼서.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들이 세금을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유형이라든지 4대 보험 업종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간 적용이 돼가지고 이거를 환급 신청을 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1억 이상도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 업종 코드가 잘못 설정을 해서 신고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천 신고를 잘못함으로써 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보험료 요율이 잘못 적용이 돼서 관합이 돼서 환급이 된다는 데 가지고 컨설팅하는 회사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4대 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많이 내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환급될 수 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네이버 정말 제일 좋은데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대단한데요? 자, 올라갈까요? 나무 냄새가 엄청나네요. 식사하러 가시나요? 네. 자, 미팅을 갔다 나왔고요. 사업을 한 7년차 13년도 5월 달에 설립을 한 그런 대표자인데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좀 그래도 목재 쪽 하시다 보니까 입찰 조달 쪽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꾸준하게 그래도 20억 이상은 나오시는 그런 대표자이고 정말 근데 대단한 게 고용지원금 관련돼 가지고 여직원 통해 가지고 시니어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니어는 이제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이거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사장님들도 내가 이제 60세 이상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 시니어 장려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지원금 신청할 수 있거든요. 승인받고 인가받아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항목이에요. 이런 부분들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이고야. 자, 우리 이제 강남으로 또 미팅을 가야 되는데 이거 강남까지 또 언제 가나.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여기 대표자분을 만나보고 상담을 하고 좀 생각 드는 게 좀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사업장 아까 이제 이런 목재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하죠. 공장이 넓게. 그 이유는 차량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걸 나무를 실어야 되는 큰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부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통은 사업을 15년 이렇게 10년 하시면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월세가 어마어마해. 평수가 넓기 때문에 지금 대략 900에서 1000만 원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년에 1억 2천이야. 그러면 10년 사업했거든요. 10년 사업하면 얼마예요? 1억 2천이 10년 12억 아니야? 엄청나지 않나요, 월세?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조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조만 맞추잖아요. 이거 40억 정도면 매입할 것 같다라고 판단 들거든요. 아까 대표자랑 얘기해 보니까 근데 구조를 짜고 시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런 걸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여를 측정하면 공제되는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최소 4대 보험과 건강보험료를 연에 2천에 3천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세이브해도 10년이면 얼마야. 2천이면 2억이고 3천이면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 컨설팅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너무 안타깝다. 이거 원래는 이런 거 뭐 은행이라든지 보증기관이라든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이런 제조업하고 있으면 공장 매입할 수 있게 2%대로 3, 40억 그냥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근데 너무 안타깝다. 이 사업 오래 하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월세 이거 임차료 내다 끝나. 직원 인건비랑 뭐 공과금이랑 관리비 뭐 퇴직금 주면 남는 거 없다니까. 너무 안타깝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보험 화목 관련돼 가지고 고용보험이랑 고용지원금 이 세 가지를 검토하면서 세금까지 환급되는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세금 환급까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4대 보험 환급이 세금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홈택스에서 이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고용지원금 내가 어떤 걸 받을 수 있지? 두 번째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료 그리고 산재보험 요율 때문에 내가 더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하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환급이 되는 시스템을 점검한다. 그럼 총 4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세금까지 내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낸 부분이 있다면 오바해서 관합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고용 관련돼서 내가 적용 못 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나중에 다시 신청해서 환급 받는 시스템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 세무사는 요거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직원이 그래서 세액공제를 안 하는 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토해내야 되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요즘에 이런 상담을 진행하면서 댕기면서 직원이 과거 5년 동안 지금부터라도 3명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점검받고 환급을 받는 걸 신청하면 너무 좋다.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 귀속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로 저희 거래처 사례 하나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저희 회사로 상담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직원이 한 20명 규모의 IT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업종 코드랑 이거 조금 잘못 조정해서 5년간 한 2천만 원을 더 내고 있었더라고요. 기본 첫 번째 점검하니까. 근데 그런 사장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설립 초기에는 대충 뭐 정한 업종 코드나 요율 적용해서 그냥 사업을 운영하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내가 내는 건 내는 건데 내고 나서 사업 운영하다 보면 운영자금도 없고 모이는 것도 하나도 없어. 세금 낼 돈이 없어. 대출 받아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기 싫어서 체납의 연체에 시용불량까지 내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이런 분들도 저희 상담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점검하니까 한 4,500인가 환급이 되더라고요. 대박이죠. 5년치를 환산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1, 2년치면은 그렇게까지 안 나오겠지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있었거든요. 전자상거래업을 하는데 도소매로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료 요율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한번 저희 쪽에서 점검을 해드리니까 연간 300만 원을 더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년 정도 환산해 보니까 1,500만 원이 환급이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모바일 앱 개발하는 사장님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이없었던 게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건설업 요율로 1.2% 정도 측정이 돼서 내고 있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하면은 0.65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만으로 직원 15명 기준으로 월 50만 원씩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600만 원 정도 해서 5년을 합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 환급이 되더라. 거기에 플러스 1,500이 경정 청구라고 세금 환급도 있거든요. 4,500이 청구가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카페. 그 베이커리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베이커리 카페잖아요. 그러면 제과점업이 주업종이었어요. 근데 매출 비중을 따져보니까 빵 판매가 70% 정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업종 변경하고 나니까는 18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삼았다. 근데 업종 코드가 이렇게 좀 잘못되거나 요율 조정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세무사한테 기장 위탁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냥 세무사한테 해달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는 그냥 대충 그냥 코드가 다 다르거든요. 이 코드에 따라 정부 지원과 이런 요율이랑 세금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 컨설팅 진행할 때 항상 이 코드를 맞추고 정부 지원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 설립, 세팅, 사업 계획을 다 짜거든요. 그리고 창업자금 1억, 2억, 10억까지 받아내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런 업종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장님은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업종에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시 기장세무사한테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냥 비슷한 코드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 특히 새로 생긴 업종들은 기존 코드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확장되면서 주력 업종이 바뀌었는데도 업종 코드를 그대로 둔 경우도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단순 유통업으로 시작했다가 자체 제조까지 하게 됐는데 코드 변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사도 거의 모른다. 이거 세무사가 내 인생, 내 회사를 책임져주고 뭐 관리해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냥 영수증 정리해서, 계산서 정리해서 국세청에 그냥 신고해주는 걸 대신해주는 거다. 사업하면서 그것까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장료 10만원, 뭐 7만원, 15만원 받고 조정료 받고 해주는 거지. 그거 받고 일 보는 거 다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일 많아요.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뭐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기타 여러 가지 세무 조정 많어. 근데 대표님을 위해서 세무사가 그렇게 성실성의껏 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이유가 없다? 돈을 10만원 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직원 한 명당 세무사 고용해서 쓰는데 그 정리하라고 월급이 얼마예요? 못해도 250, 300 아닌가요? 300이라고 쳐볼게요. 이 직원 한 명당 맡아서 관리하는 거래처가 진짜 많으면 30개, 보통 2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10만원씩 받는다고 쳐도 한 거래처당 20개 관리하면 얼마예요? 200만원 월에. 근데 월급이 나와요? 안 나와. 마이너스야. 이미 안 된다고. 300만원 주면은 완전 마이너스. 월세 낼 돈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이제 세무 조정하면서 확정 신고할 때가 오면 종합소득세 신고 5월, 6월, 그리고 법인세 신고 한 2월, 3월 때 조정료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남겨 먹는 건데, 거기서도 뭐 별로 못 남겨 먹는다면, 아니 뭘 먹고 살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무슨 엄청난 걸 요구한다? 내 세무사는 뭐 다 해줄 거야. 전혀 완전 착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세무사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며느리도 모른다. 자, 2017년, 2021년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어요. 이 새로운 업종들이 신설이 되면서 기존의 업종들이 이제 세분화가 됐는데 여전히 옛날 코드로 신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금 더 내고 있는 거야. 4대 보험료라. 이게 대부분 사업자들이 모르는데, 진짜 이 충격적인 사실이, 같은 사업을 해도 어떤 업종 코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고용보험료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고용지원금이 되냐 안 되냐도 갈립니다. 1인부터 지원되는 사업장이냐 5인부터 지원되는 사업장이냐. 자영업은 보통 5인부터 지원되는 사업장인데 이런 코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코드를 잘못 조정함으로써 보험료 요율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만 해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이라고 있습니다. 0.6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0.8%,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은 0.7%, 그리고 응용 소프트 개발 및 공급업 0.65%, 뭐 다 달라.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달라요. 같은 개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세부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직원 10명, 평균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0.65% 적용 시 월 195만원을 0.8로 한번 적용하게 되면 월 240만원 차이가 납니다. 45만원의 연간 차이가 나면서 연에 540만원? 5년으로 하면 2,700만원인가요? 맞잖아. 이게 바로 업종 코드 하나로 결정되는 세금과 보험료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하고 있다, 나라에 애국을 하고 있다, 좋다. 나 애국자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다. 나라에서 그거 낸다고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뭐 더 뭐 혜택을 줄 게 없다. 그냥 그 돈으로 가족들도 알아. 내 자녀들도 돕고 자식들도 알아. 우리 부모님도 돕고. 차라리 그 세금 낼 돈 있으면 본인 퇴직금이나 챙기자. 퇴직금도 없이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 진짜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거 참.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정부 기관마다 업종 해석이 좀 다르다는 점이다. 국세청 업종 코드와 고용보험 업종 코드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지역별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최적의 업종 코드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절세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왜 봉사활동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세금만 내고 뭐 4대 보험 이런 거 다 징수 다 내고 하면 뭐 고마워해요? 뭐 그런 거 없다고. 본인 인생 본인이 챙겨야 된다고. 아니면 누가 챙기냐? 바로 정 대표가 챙겨줍니다. 저희 거래처는 제가 다 챙겨주거든요. 아 사장님 이거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진짜 안 돼, 이러면 손해야. 아 이거 제가 이제 미팅 이렇게 처음 만난 밴들 이런 얘기들도 해드리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저랑 미팅 하시는 대표자님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다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도움 되라고. 근데 뭘 고민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 그냥 고민 생각하다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상한 컨설팅 회사 뭐 정책 자금 해주니 뭐 인증해 주니 그래 수수료 얼마니 뭐 보험을 얼마 가입하라니 그런 허접대기 회사 만나가지고 계약했다 계피 본 다음에 야 이거 뭐 컨설팅은 사기야 이런 얘기 한다고. 저희 같은 경우는 5년 관리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데 관리 자체가 아예 다르다. 세무 구조, 조정, 지원금, 정책자금, 부동산 매입, 세무 컨설팅, 자산 컨설팅, 기타 여러 가지 다 진행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해? 못해 이거. 제가 이거 설명하고 미팅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자들한테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 거 다른 분이 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예요. 자,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게 적용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료 환급의 위력은 바로 5년 소급 적용이거든요. 5년치가 한 번에 계산돼 가지고 내가 더 냈던 걸 다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5년 소급 적용은 진짜 엄청난 건데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몇만 원 차이 나봐야 뭐가 되겠어, 얼마나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5년 누적되잖아요. 와, 소급 적용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계산해 보면은 저희 이제 거래처 사장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원이 한 5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평균 월급이 400만원. 어마어마하죠. 자, 잘못된 업종 코드로 인해서 초과이율이 0.3%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 초과 납부액이 400만원. 자, 50명 0.3% 계산하니까 60만원. 자, 60만원씩 12개월 하니까는 3,600만원이에요. 연에 3,600. 자, 이 돈 직원 한 명 더 고용할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뺑글뺑글 도네 진짜. 자, 5년이면 얼마예요? 1억 8천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다고요, 금액이. 이제 소급 적용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고용보험 제12조에 따르면 업종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한 사유로 바로 환급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설립 당시 업종 분류 착오. 첫 번째는 설립 당시의 업종 분류 착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확장으로 인한 주업종 변경. 자, 세 번째는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개정으로 인한. 자, 세 번째는 표준산업 분류 코드 개정으로 인한 재분류일 경우. 자, 네 번째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업종이 신설된 경우. 자, 이 중에서 어떤 사유든 해당되면 5년치가 소급 적용돼서 환급될 수가 있다. 대박이지 않나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게 시효라는 게 있어요.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5년 전 것까지는 다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긴 맞는 말인데 정확히는 신청일로부터 5년 전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에 신청을 하면 2020년 1월, 자, 이 초과 납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12월에 신청하면 2020년 12월인 거예요. 환급금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고용보험료만 환급받는 게 아니에요. 연계되어 있는 다른 보험료들도 함께 환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 월액 기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보수 월액 기준에 재산정이 될 수 있다. 산재보험료, 업종별 요율이 차이가 적용이 된다. 그 지역보험료, 사업장 소재지별 할증이 재적용된다. 실제로 고용보험료 300만원 환급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다른 보험료까지 합쳐가지고 총 450만원이 환급이 되더라고요. 환급을 제가 해드리면 이 돈 그냥 쓰시면 안 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야 사업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 항상 이런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사업자 대표님들에게도. 근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예를 들자면 뭐 인력 확충 투자로 인력을 늘리면서 환급받은 뭐 3천만 원이 있다고 치면 신규 직원 한 명 늘려가지고 1년을 고용하면 그 직원이 창출해낼 수 있는 매출이 최소 1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사업이 성장되고 회사가 성장되는 거죠. 3천만 원 투자, 수익이 매출이
1억 원으로, 이게 바로 레버리지 아닌가요? 그냥 써버리면 안 돼. 지혜롭게 써야 돼. 자, 설비 투자, 생산성 향상. 자, 그리고 설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기계 장치라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장비 같은 걸 들여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이 두세 배 빨라질 수도 있겠죠. 특히 IT 분야 같은 경우 개발 장비 하나만 바꿔도 엄청난 생산성이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뭐 영업 관련된 것도 똑같아요. 이 환급금으로 마케팅에 투자를 하면 매출 증대로 이어지잖아요. 보통 마케팅은 투자 대비 매출이 3배에서 5배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업종별 코드 정확히 변경을 하고 환급만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절세가 되고 절약된다는 거예요. 월에 60만 원씩이면 연간 720만 원이고 10년이면 7,200만 원이라니까요. 이게 물가 상승률 3%까지 적용하잖아요. 야, 실질적으로 더 큰 절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업종 변경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R&D 비즈 파트너라는 회사, 머니결서 정대표 회사는 정부 지원 사업 관련돼서도 많이 세팅하고 진행을 해드린단 말이죠.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자금 유치부터 재무제표, 세무 컨설팅, 자산 매입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업종별 맞춤 지원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또 우리가 세팅해서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급 절차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은 발생되는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잘하면 연에 1.8% 정도 가상금으로 막 받아요. 공짜로 받는 것 같은데 뭐 가상금까지 쳐준다고? 너무 고맙네. 자, 3천만 원 기준으로 6개월이면 약 27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추가 수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업종 코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와, 수억 원의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대박이죠. 이 고용보험료 환급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또 문제네. 진짜 무서운 건 4대 보험이 연계되어 있다는 그런 맹점이에요. 자, 하나만 바꿔도 나머지가 다 바뀌는 거라서 도미노 효과처럼 와르르 그냥 환급되거든요. 와, 초대박이죠. 이게 우리가 인터넷에 4대 보험 연계 시스템 찾아보면 나오고 진짜 말 그대로 연계 시스템의 연계. 정부에서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4대 보험 관련돼 가지고 통합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보험료마다 적용 기준이 미묘하게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돼 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요거 유율 자동으로 재계산되고 건강보험료 보수 월액도 기준도 재검토돼야 돼요. 환급도 되겠죠. 국민연금도 소득 월액이 다시 계산되면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 연쇄부도네, 연쇄부도.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조업 거래처 대표님 있거든요. 일반 제조업에서 정밀기계 제조업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환급이 연간 480만 원 정도 나왔고 산재보험료 환급이 연간 320, 요율 차이가 0.8%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환급이 연간 180만 원, 보수 등급이 재조정을 하면서 총 환급액이 98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4,900만 원이에요. 초대박. 자, IT 이 개발업 사장님 또 얘기해 드리자면 일반 서비스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변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환급률이 연간 360만 원이 나오면서 국민연금도 특례 적용되면서 연구개발직으로 인정이 되면서 소득 상한이 적용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진행할 때 스타트업 컨설팅 할 때 벤처기업 인증을 다 진행하거든요. 이거 뭐 그걸로 인해서 50% 또 감면도 받고 연간 720만 원이라는 절감 효과가 나온 거죠. 57에 35 거의 3,700 되네요. 맞나요? 3,600? 야, 그리고 방금 고용보험료 얘기했죠. 산재보험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서 요율이 크게 다르거든요. 같은 제조업이라도 일반 제조업은 2.8%, 그리고 정밀기계 제조업 1.8%, 그리고 전자제품 제조업 1.2%,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조업 0.7%.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엄청나게 크죠. 직원 30명, 뭐 월급 총액이 1억 원 사업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은 월에 280만 원? 2.8%니까. 소프트웨어 제조업 월 7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월 차이가 210만 원 정도죠. 연간 차이 2,520만 원. 대박이죠.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보다 산재보험료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는데 업종별 표준 보수월액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연구개발 업종이라고 하면은 석사 이상의 학력자에 대해 특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인증을 받게 되면 청년층에 대한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자, 수출기업일 경우 해외 근무자가 있다, 이런 거 특례 적용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진짜 많이 절감이 되고 환급이 되고 이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자,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서 끝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현명하시다.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돈을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코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세금 혜택, 금융 지원까지 모든 것이 업종 코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현재 업종을 남겨주시면, 댓글에 또 남기라면 안 되겠다. 그냥 홈페이지에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러면 성심성의껏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꿀팁을 항상 정보를 송출할 예정이니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꼭 그런 꿀팁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